종탑에 있는 두 친구들, 두 동기들을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두 동기들을 참 여리고 약하고 그렇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힘차게, 너무도 꿋꿋하게 잘 싸워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수영입니다. 투쟁! 예, 반갑습니다. 여민이입니다. 투쟁! 네, 순서를 서로 미루다가 예,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페북을 보다가 한 두 분의 아주 짧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한 분이 이런 문구를 쓰셨더라고요. 나의 패친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집은 천막이다. 그걸 보면서 지금 웃음이 나와서 오늘 빵 터졌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패친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보니까 철탑에 살고 불다리에 살고 천막에 살고 노상에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해고자 동지들이 많고, 여기 황영수 동지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또 그분들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종탑에 여민이 오수영이 있던데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하면서 웃으면서도 씁쓸하고 그런 감정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한 분이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걸 보면서 격하게 공감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식적이지 못할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드는데,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개개인마다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식이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망각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지 못한 이 자본들을 생각하면,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이 그 일가가 당기순이익을 내고 그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재능 선생님들이 허수 영업을 허덕이고 부정 영업을 하면서까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까지 재능 자본의 배를 불리고 있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9시, 10시, 11시가 되어야지만 집에 들어가서 그때서 자기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고, 그렇게 재능교육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재능교육 박성훈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의 배가 왜 불렀는지, 자기가 왜 타워 팰리스에 살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수영과 여민이가 종탑에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저 아래 천막에 황창훈이 있고 유득규가 있고 이현숙이 있고, 그리고 이 종탑 아래에 강경식이 있고, 이런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능투쟁 6년을 돌이켜보면 밖에 나가서 연대를 하고 회의를 가고 이런 동지들이 있으면 천막에서 천막 뜯기는 곳에 앉아서 천막 못 가져가게, 피켓 가져가지 못하게 뜯고 싸우면서 부사대에게 맞고 용역에게 맞고 그 자리를
아이들을 지키던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개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재능투쟁, 재능조합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탑에 올라와 있는 오수영 여민이가 아니라 재능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능조합원들로 기억해 주시고 망각하지 않는, 끝까지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제대로 싸운 투쟁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쟁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한다!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한다! 비정규직 철폐 수행! 열사 수행! 고맙습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너무 횡설수설 잘 못해서 오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저 오늘 낮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성당에 미사가 없어 종탑에 올라간 뒤 처음으로 여름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횡설수설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는말 하기 전 사회일본 유득규 집행위원장님이 저를 소개하며 제가 늘 금지어라고 말했던 채훈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학년이 올라간 첫날인데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애태웠습니다. 짝꿍이 작년 4월 채훈이를 괴롭히던 아이라 속상했었습니다. 챙겨줄 준비물도 많은데 아빠한테 맡겨야 해서 이래저래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올라오기 전 쓴 편지에 한 달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엄마가 내려가서 많이 놀아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찾아온 채은이에게 좀 더 많이 기다려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채훈이는 해결도 못할 거면서 거기 뭐하러 올라갔냐며 원만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해결도 못할 거면서. 농성 27일차입니다. 27일한 시간만큼 내 삶이 못 바꿔졌습니다. 27일을 꼬박 일상을 버리고 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조합원들, 27일을 함께 붙어 있으며 첫날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옆지기가 된 여민이, 엄마의 부재, 아내의 부재, 며느리의 부재를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가족들의 상처,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함께 떠안는 연대 동지들, 우리 투쟁을 직접 응원하게 된 사람들, 노동조합을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조합원들 때문에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젠 훨씬 무거운 것 때문에 이 투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투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립감으로 절망에 내려가지 않게, 우리가 힘이 없어 죽어버리지 않게, 이쯤에서 타협하자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나오지 않게 종탑 투쟁을 지켜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투쟁 전술과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 논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입장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성을 하면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을 외면하고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계급적 원칙입니다.